가봅시다. 고등학교 3학년 23년 6월 모의고사 30번부터 가보도록 합시다. 30번에서 제가 요거 수업 준비할 때 처음에 조금 난항을 겪었던 게 에이전트를 제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통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요원 아니면 직원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보니까는 이거는 그 사람이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금 풀어보면은 여기서 에이전트는 어떤 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말을 돌려서 해석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에이전트는 어떤 프로그램의 계열로 판단하시면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갑니다. To the extent that 항상 나오는 구문이고 원래는 지난번에 to which로 많이 바뀌어서 나왔었죠. 그래서 이거 하나로 합쳐서 that으로 된다라는 거 하나의 계열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립니다.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러한 정도로 보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한 정도로 보자면, 즉 이러한 부분으로 보자면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어느 정도에서 살펴볼까요? 어떤 프로그램이 의존하는 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프로그램이 의존을 하는데 뭐에 의존을 하면은 이전의 지식에 의존을 하는 한 누구의 지식이냐면은 이치 디자이너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 설계자라고 할까요?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인 설계자의 지식에 의존하는 한 뭐라기보다는 이렇다기보다는 on, its own percept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의 on은요 relies 다음에 on이랑 같이 병렬이에요. 요렇게 병렬로 나오고 있거든요. 즉 설계자의 이전의 지식에 의존하는 한 어디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인식 혹은 자신의 지각에 의존하기보다는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의 지식에 의존하는 한 우리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무엇을 말할 거냐면 그 프로그램은 당연히 자율성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맞는 말일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 자체가요 스스로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지각에 기반해서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라 설계자가 만들어 놓은 지식에 의존하는 한 그 프로그램은 자율성이 부족합니다. 스스로 지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설계자가 만들어 놓은 거에 의존하니까 당연히 자율성이 부족하겠죠. Rational agent should be autonomous. 그러면 어때야 되냐면은 합리적인, 이성적인 프로그램은 당연히 자율성을 지녀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고 싶은 말은 이제부터 나왔어요.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어떤 프로그램 있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이 그것을 만들어 놓은 사람의 지식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처럼 자율성을 가져야만 한다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면은 it should learn, 배워야만 합니다. 그 에이전트를 의미해요. 그 프로그램은 배워야만 하는데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왜요? To compensate for 라고 얘기해요. compensate for가 한 단어 처리를 해보게 되면은 뭐 보완하다, 보충하다 라는 뜻이 있죠. 무엇을 보완하기 위해서 배워야만 할까? partial or incorrect prior knowledge. 어떤 부분적인,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이란 뜻입니다. 부분적인 또는 정확하지 않은 이전의 지식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결론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에이전트가 나왔죠? 프로그램이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어떤 기계에 있는 프로그램은 스스로 무엇인가 배워야 됩니다. 스스로 학습을 해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설계자가 만들어 놓은 지식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자율성을 가지고
어떠한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그 부분이었죠. 할 수 있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부정확한 이전의 지식, 즉 그 설계자가 만들어 놓은 지식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혹은 그 설계자가 만들어 놓은 지식을 보충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배워야만 해요 라고 얘기해요. 인공지능처럼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예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vacuum cleaning agent입니다. 진공 청소기 프로그램은 그런데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learns to foresee where and when additional adult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의 계열로 계속 같이 묶여 있습니다. 어떤 진공청소기의 프로그램이냐면 다영아 학습을 하는 건데 왜 학습을 하냐면은 foresee 예측하다라는 뜻이지. 예측하는 것을 배우는 진공청소기래요. 근데 무엇을 예측한대? 어디에서 그리고 언제 추가적인 말을 좀 편하게 돌릴게요. 어디에서 그리고 언제 또 다른 먼지가 여기까지구나. 한번 끊어야 되겠다. 요렇게 한번 끊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요런 식으로 어디에서 그리고 언제 또 다른 먼지가 나타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진공청소기는 will do better 더 잘하겠죠? then 누구보다 더 잘할까요? 이러한 에이전트보다 더 잘할 겁니다. one that does not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는 예측하지 못하는 진공청소기의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잘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핵심이 뭐예요? 미리 예측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진공청소기가 설계자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엇인가 학습을 하는 건데 아 여기에서 먼지가 나오겠구나 아 이때 먼지가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진공청소기 프로그램은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자율성을 지닌 거겠죠. 설계자가 만들어 놓은 것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여기에서 먼지가 나오겠다, 이때 먼지가 나오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진공청소기의 프로그램은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보다 더 잘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에이전트, 어떤 기계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자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해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as a practical matter 따라서 실제로 one seldom requires complete autonomy from the start 물론 실제로 보자면은 어떤 에이전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거의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자율성을 필요로 하지는 않아요. From the start. 시작부터는, 애초부터는 완벽한 자율성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When the agent has had little or no experience, it would have to act randomly unless the designer gave some assistance. 이러이러할 때, 그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또는 아예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말을 이렇게 돌려야 되겠네요. little, no 이렇게 되네. 경험이 거의 없거나 경험 자체가 아예 없을 때에는 그 에이전트, 프로그램은 뭐 해야만 하냐면 행동해야만 할 겁니다.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지 멋대로 행동할 거예요. unless 뭐 하지 않으면요. if not의 표현이지. 설계자가 주지 않는다면 충분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 에이전트, 프로그램은 지 멋대로 행동하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완벽한 자율성이 없을 때,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자체가 경험이라는 게 거의 없거나 경험이 아예 없을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잖아. 그런 경우에서는 무작위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 될 거예요. So, 따라서 just as, 여기 조금 특이해요. 마치 이런 것처럼 예시가 하나 나옵니다. 진화가 제공하는 것처럼 동물들에게 무엇을 제공합니까? 충분한 선천적인 반사신경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to survive,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충분한 반사신경을 동물들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long enough, 여기까지 같이 묶였어야 됐었겠네요. 충분히 오래 생존할 수 있도록 반사신경을 제공하는 것처럼 to learn for themselves, 자기 스스로가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오래 생존하기 위해 반사신경을 주는 것처럼 it would be reasonable, 이게 합리적이겠죠. to provide, 일단 제공하는 게 합리적인데요. an artificial intelligent agent, 이제 나오지? 아까 그 프로그램을 AI처럼 보라라고 얘기했었죠. 인공지능 프로그램에게 무엇을 제공하는 게 좋습니까? Some initial knowledge, 일부 몇 가지 초기의 지식을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an ability to learn, 배울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초기의 지식도 어느 정도는 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두 번째 카트는 조금 내용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여기 내용이 뭐였었냐면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처음부터 그 에이전트에게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으면요, 에이전트는 멋대로, 랜덤리라고 나왔었죠. 멋대로 행동해요. 이게 바로 그 부분이지. 뭐 하지 않으면, 디자이너가, 설계자가 어떤 도움을 주지 않으면 멋대로 행동한대. 그러니까 이 문장인 거예요. 처음에는 멋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초기의 지식을 조금 부여해야만 합니다. 마치 진화가 동물들에게 반사신경을 처음에 준다고 그랬었지. 빌트인, 선천적인 반사신경을 준대. 왜? 오래 생존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반사신경을 주는 것처럼 똑같아. 멋대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자는 AI, 인공지능 에이전트, 이 프로그램에게 멋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처음에는 일부, 초기 어느 정도의 지식도 줘야만 하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배울 수 있는 능력도 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문장이 나온 이유는, 맞아, 처음부터 완벽한 자율성을 요구하는 건 아니야. 경험이라는 게 아예 없을 때 지 멋대로 행동하지, 만약 설계자가 어떤 도움을 주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행동한다고. 마치 진화라는 것이 동물들에게 반사신경을 먼저 제공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야.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AI, 인공지능 에이전트에게 아무것도 안 주는 게 아니라 초기의 지식을 조금만 넣어주고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줘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행동하잖아 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나왔던 내용이랑 이제 같이 이어지죠. 스스로 학습해야 되니까 쌤 아무것도 안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수아야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했었어. 스스로 학습하는 게 중요한 게 맞긴 해. 하지만 자율성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으면 지 멋대로 행동하니까 어느 정도는 초기 지식을 넣어주고
배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면 아마 이게 자율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율성을 줘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주면 안 되는 건 아니야. 어떤 거는 주긴 해야 돼. 초기의 지식도 줘야 되고 학습할 수 있는 능력도 줘야만 해. 그리고 나서 after sufficient experience of its environment 뭐뭐 한 후에 충분한 경험을 한 후에 뭐에 대해서 경험을 했죠? 그 에이전트, 인공지능 프로그램의 환경에 대해서 충분한 경험을 한 후에 이게 뭔가 요거랑 같이 느낌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자신의 환경에서 충분히 배운 후에 뭐 할 수 있을까요? 행동을, 누구의 행동입니까? 합리적인 어떤 프로그램의 행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independent of, 독립할 수 있습니다. 말을 좀 돌려볼까요? 편하게요. 효율적으로요. 효과적으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무엇과 분리가 될 수 있죠? 그 프로그램의 이전의 지식과 분리될 수 있다. 이게 하고자 하는 말이 뭔 줄 알겠어요? 이전의 지식과 분리가 되면 드디어 자율성이라는 것을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 나왔던 문장이 그거잖아요. 설계자의 초기의 지식에만 의존하게 되면은 자율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어떻게 하라고? 방금 본 것처럼 먼저 환경을 학습해야 해. 환경을 학습하고 나면은 설계자의 지식과 분리가 돼. 설계자의 지식과 분리가 된다라는 거는 충분히 환경에 대해서 배워서 이제는 드디어 그 인공지능이 자율성을 갖게 되겠네요. 계속 쭉쭉쭉 이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도 결론 한번 적읍시다. 따라서 이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The incorporation, 통합은 학습의 통합이라는 것은 가능하게 합니다. 어떤 설계자가 디자인하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데 단 하나의 합리적인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설계하도록 해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학습의 통합이래요. 그러면 다시 학습의 통합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지식을 넣어주고 배울 수 있는 능력을 넣어주면 이거를 통합시켜서 자율성을 띠게 할 수 있는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네요. 그러면 다시 이 에이전트 프로그램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주관되네요. 성공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best variety of. 원래 variety가 한 단어죠. 다양한 이란 뜻이긴 하지만 이 친구가 강조해줘요. 원래 best는 거대한, 많은 이란 뜻이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나연아. 엄청나게 다양한 환경들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이성적인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끝나요. 결론이 뭐라고요? 학습의 통합이요. 초기 지식을 넣어줘야 돼. 배울 수 있는 능력도 넣어줘야 돼. 그럼 이걸 통합을 시키면 환경을 학습하고 그 다음으로 나오게 되는 게 다양한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게 바로 자율성을 갖고 언제 어디에서 먼지가 나올지, 첫 번째 예시였죠, 시연아. 언제 어디에서 먼지가 나올지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AI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이 지문이에요. 첫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는 전부 다 관련이 있었던 겁니다.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렇다고 해서 나연아 아예 아무것도 제공하면 안 돼. 제공 안 하면 안 돼. 왜냐면 지 멋대로 행동하잖아. 스스로 학습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지식은 넣어줘야만 해. 이런 게 이제 합쳐지면 결국에는 자율성을 띠게 될 겁니다. 그게 학습의 통합이라는 내용으로 나왔던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 에이전트를 사람이라고 해석했었다 그랬죠? 어떤 대리인 아니면 직원이라고 해석했었는데 앞만 봐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에이전트가 또 다른 뜻이 있나 봤더니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기계의 프로그램 그걸 이제 에이전트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내용이 바로 30번이었습니다. 쭉 끌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31번으로 갑니다. 이게 첫 번째 빈칸이었었죠. 이게 오답률이 꽤 있었던 것 같던데 이거 2점짜리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문제는 저도 풀어보긴 했는데요. 내용을 어떻게 정리에 따라서 여러분이 헷갈렸을 것 같은데 저는 어디까지죠? 세 번째 문장인가요? But prevailing economic orientation. 전 여기까지만 보고 정답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문제 풀 때요. 끝까지 읽을 필요가 없던 게 빈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어떻게 체킹을 하는지는 스스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비주의가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특성에서 비물질적인 특성으로 뛴다라는 내용인데요. 아마 빈칸이 non-material이었나? 그거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갑시다. 사람들은 언제나 뭐 해야 했었습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먹어야 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나 앞으로도 먹어야 할 것 같고요. 무슨 소리인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Rising emphasis on self-expression values does not put an end to material desires. 이게 바로 문제 풀 때 큰 핵심이었거든요. 저한테는요. 왜냐면 주혜야, 수아야, 나 나데이 법비로 봤어요. not 벗으로 보니까는 문제는 쉽게 나오더라고요. 시연아. 내용은 어떨진 잘 모르겠지만요. 이게 힌트였습니다. 어쨌든 늘어나고 있는 강조래요. 나연아. 뭐에 늘어나고 있는 강조입니까? 자기 평가 가치들과 관련된 늘어나고 있는 강조라는 것은 끝내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끝내지는 않아요? 물질적인 욕구들의 끝을 내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시연아, 자기 표현의 가치라는 것들이 점점 등장하고 있어. 자기 표현의 가치라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질적 욕망을 아예 끝낸 건 아니다. 뭔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힌트는 나왔어요. 물질적 욕망을 아직까지 끝낸 건 아니다. 즉 어느 정도는 물질적 욕망이 계속해서 나아간다라는 건 아닐까? 왜? 물질적인 욕구를 아예 종식시킨 건 아니야. 어느 정도는 물질적인 욕구라는 게 남아있기는 해.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prevailing, 만연한, 우세한, 널리 퍼져 있는 경제적 방향성이라는 것은 점차적으로 재형성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말 진짜 어렵게 한다. 점차적으로 재형성되고 있다. 결론이 뭐야?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다 라고 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 재형성되고 있다. 편한 걸로 하세요.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뭔지는 잘 모르겠다니까 수아야 아직까지. 물질적인 욕구의 종식을 끝낸 건 아니야. 그런데 점점 바뀌고 있어. people, 사람들인데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who, 일하는 사람들이지. work in, 어디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the knowledge sector, 지식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추구합니다. 뭘 추구해요?
높은 월급들, 색깔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높은 봉급들을 추구하긴 해요. But, 그러나 they place equal or greater emphasis on doing stimulating work and being able to follow their own time schedules. 하지만 사람들은 지식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둡니다. 똑같은 혹은 더 큰 강조를 어디에 두고 있는 줄 알아요? 이걸 하고 있는 데다가 둔대요. stimulating, 자극적인, 재미있는, interesting이에요. 재미있는 일을 하는데 더 많이 강조를 둡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ing 걸려있네요. on ing, on ing. 또 어디에 더 큰 강조를 두고 있대요? 할 수 있는, follow, 따를 수 있는, 무엇을 따르는데 수아야? 자신의 시간 스케줄을 따를 수 있는데 더 많은 강조를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느낌 안 왔으면 정리 한번 해줄게요. 결론이 뭐냐면은 물질적인 욕구는 아예 끝나지는 않았다라고 하긴 했지. 그런데 새로운 강조가 지금 우세한 경제가 무엇을 보여주냐면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게 무엇으로 바뀌고 있냐면 비물질적인 욕구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정리해 주자면 얘들아, 옛날에는 이 물질이라는 거는 아까 여기서 이런 표현은 나왔었죠? 어디 갔어요? 요거 높은 월급이라고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물질적인 욕구, 즉 높은 월급이 옛날엔 중요했어. 맞잖아 얘들아. 월급이 중요한 거야. 하지만 지금은 뭐가 더 중요하냐면은 비물질적인 욕구, 즉 재미있는 일, 그리고 시간적인 스케줄을 따르는 걸 더 좋아한대. 아직도 이해 안 되면요, 극단적인 예시 하나 들면은 워라벨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요즘에 생긴 말 맞죠? Work and Life Balance요. 물론 일도 중요한 게 맞아요. 근데 요즘에 어떻다고요? 물질적인 욕구가 끝난 건 아니지만 being reshaped, 다시 만들어지고 있다. 비물질적인 욕구로 바뀌고 있는데 요즘에는 월급도 중요하긴 하나 일 자체가 재미있어야 되고 자신의 시간적인 스케줄이 맞아야 돼. 워라벨이라는 게 중요해. 네, 요즘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특정한 세대를 언급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요즘에는 돈이 최고인 시대가 아닙니다.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일,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이게 비물질적 욕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마찬가지에 색깔을 한 번 더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따라서 consumption, 소비라는 것은요, 이렇게 되어가는 중이에요. 소비는 어떻게 되어간대요? 점차적으로 덜 결정되고 있습니다. 즉 소비는 이걸로 결정 지어지는 게 아니래. 뭐에 의해서? By the need for sustenance. 이거는 그 생계수단이죠. 살림이란 뜻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얘들아, 생계수단이나 살림이라는 것은 돈과 관련된 거 아니에요? 물질적 욕구요. 소비라는 것은요, 더 이상 돈과 관련된 욕구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the practical use, 실질적인 사용인데 뭐의 사용이냐면은 어떤 물건들, 그렇지, 소비되고 있는 물건들의 사용과 생계수단의 필요에 의해서 소비는 결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지?
옛날엔 얘들아, 옛날에 물론 지금도 그렇긴 해요, 주혜야. 무엇인가 소비할 때 자신의 살림에 맞게 무엇인가 구매하지 않았을까, 나연아? 자신의 돈, 자신이 쓸 수 있는 돈의 한계 내에서 샀어. 근데 요즘에는 이런 거를 신경 쓰지 않고 비물질적인 욕구를 추구해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더라. 욜로요. You only live once 있죠? 야, 너 어차피 딱 한 번 사니까 돈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쓰고 싶은 거 다 써. 비물질적인 욕구를 채워야지 라는 문장이 바로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비라는 것은 더 이상 살림, 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자신의 살림에 맞게 무엇인가 소비했으나 요즘에는 그걸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돈, 물질적인 욕구보다는 비물질적인 욕구로 이어지고 있고 소비되는 물건의 실용적인 사용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 물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건이 가져다주는 비물질적인 욕구가 요즘에는 중요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옛날의 경제의 개념과 오늘날의 경제의 개념이 지금 계속해서 비교가 돼서 나오고요. 여기 내용을 잘 정리하면 뒷내용도 편해집니다. 뒷내용은 뭐죠? 뭐 정치적인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긴 해서요. 여기까지 정리했었을 때 물질적인 욕구가 아예 끝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식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직까지 돈 밝히는 거 맞아. 하지만 더 많이 어디에 신경을 쓰냐면 재미있는 일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따르는 거에 중요하게 여긴다 그랬죠. 워라벨 비물질적인 요구가 중요하고 여기 부분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물질과 비물질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뒤에 나오는 것도 그래요. 여기군요. People to eat. 갑자기 또 흐름이 바뀌지? 아까 첫 번째 문장에 나왔던 거 있죠?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인가 먹긴 해요. 이거 뭔지 알겠어? 물질적인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인가 먹긴 하지만 A great component of food's value 점차적인 어떤 성분 있죠? 음식의 가치의 부분이 결정됩니다. 뭐에 의해서 결정돼요? 나왔지? 비물질적인 측면들에 의해서 이제는 음식의 가치가 결정이 된대. 이게 빈칸 아니었어요. 그럼 다시 물질적 욕구, 즉 옛날에는 어땠을까 나연아? 그냥 배만 차면 다 되는 거 아니었을까? 어떤 음식을 먹던 그냥 배만 채우면 다 됐었어. 하지만 요즘에는 뭐가 중요하대? 음식의 가치가 중요하대요. 옛날이랑 다르다고요. 요즘에는 음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행복할 수 있고 그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자신감을 느낄 수 있고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게 비물질적인 측면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뒤에는 또 다른 예시처럼 보면 되는데요. 사람들은 지불합니다. 프리미엄을 지불해요. 뭐 어떤 높은 금액을 제공하죠. To eat, 먹기 위해서. 이국적인 음식을 먹기 위해서 프리미엄 혜택까지 지불하기도 한대요. 그런데 그 이국적인 음식들은 뭐냐면은 제공해주는 건데 재미있는 경험을 제공해주고 또는 병렬인데 또는 symbolize, 상징하다라는 뜻이죠. 또는 상징하는데 a distinctive lifestyle, 차별적인, 즉 남들과는 다른 인생의 스타일을 상징하는 이국적인 음식을 먹기 위해서 프리미엄 혜택을 지불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 있는 거 전체가 다 뭐예요?
비물질적인 측면이요. 여러분 아마 부모님이랑 대화하다 보면은요, 부모님은 이쪽이실걸요? 야, 그 돈 주면은 차라리 엄마한테 돈을 줘. 엄마가 김치찌개 해줄게. 네. 예전에는 물질적인 것, 어떤 음식을 먹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배만 채우면 됐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다고? 음식의 가치가 중요해요. 그래서 프리미엄을 지불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거 나왔었죠? 경험이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남들과는 다른 인생을 상징하기도 하는 음식의 가치 그 자체가 중요하대요.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한번 봐보실래요? 저는 인스타그램을 안 하는데 아무 음식 사진이나 다 올리지는 않더라고요. 뭐 어디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찍은 음식 사진을 올리고 뭐 맛보다는 분위기지 뭐 이런 내용 아마 아실 겁니다. 아, 음식보다는 음악이 더 좋았어.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비물질적인 욕구를 채우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제가 많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이런 게 중요했는데 요즘 날에는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도 그거거든요. The publics of post-industrial societies place growing emphasis on political consumerism. 그래, 색깔 계속 다르게 하죠. 대중들은 산업혁명 이후, 포스트 산업사회 이후의 대중들은 place, 둡니다. 점점 더 많은 강조를 어디다가 두냐면, 즉 여기를 더 많이 강조해요. 이상하지? 정치적 소비주의. 뭔가 이상해? 정치적 소비주의에 더 많이 강조한대.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것과 같은 건데, such as boycotting. 이게 거부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보통 보이콧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거부하는 거예요. 어떤 제품들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선행사가 사물일 때 whose도 되는 거야, 다영아. 근데 of which도 돼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공통의 대는 없죠. 공통의 whose는 있지만 사물일 때 of which whose 다 됩니다. 어떤 제품들을 거부하는 거냐면 뭐뭐의 그 제품들의 느낌 잡았으나 아니나 소유격이니까 그 제품들의 생산이 위반한대요. 무엇을? 생태학적 또는 윤리적인 기준들을 위반하는 제품들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소비주의에 강조를 하기도 한다. 옛날 같았으면 어땠을까, 다영아? 옛날 같았으면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다 사용하지 않았을까? 왜? 옛날에는 물질적인 욕구가 중요했거든요. 근데 요즘 날에는 어떻다고요? 요즘에는 보이콧 운동을 하기도 해요. 왜요? 이런 거 나왔었죠? 뭐 생태학적이나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제품을 보이콧한대요. 이것도 뭐예요? 비물질적인 특성 아닐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극단적인 예시를 들면은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우리는 쓰지 않습니다. 그런 문구 아마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왜?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나연아. 옛날에는 그냥 써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물질이 중요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비물질적인 욕구와 관련된 경제에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이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으면 단가? 돈이 많은데 나연아, 만약에 우리 나연이가 월급 한 600 받는다고 한번 해볼까? 근데 주 7일 18시간 근무해야 돼. 좀 그렇지 않나? 돈은 조금 적더라도 우리는 이런 게 더 중요한가요? 네, 그러면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그 질문이에요. 난이나 안 어려워요. 따라서 결론 한번 적어봅시다. 소비라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소비라는 것은 점점 덜 이렇게 되고 있네.
점점 덜 생계수단의 물질이 됩니다. 아유, 이렇게 표현할까? 생계수단 아까 어떻게 했었지 얘들아? 돈, 물질 그렇게 했었죠? 산림. 그러니까 소비라는 것은 돈과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점점 더 돈과 관련된 게 아닙니다. 그게 뭔데? 소비라는 것은 결론 물질적인 측면이 아니라요. 물질적인 측면은 점점 덜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반대 잡아놔야 되겠죠. More and more 점점 더 많이 이러한 의문점과 같은 거더라. 얘들아 근데 의문점이라는 것도 비물질적인 특성 아닐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점점 더 많이 인생 스타일과 관련된 질문이더라. 그리고 선택과 관련된 것이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요. 야, 나 얼마 전에 그 음식 먹었는데 맛도 있었지만 분위기가 너무 좋았거든. 나는 그 음식 덕분에 내 인생의 질이 올라간 것 같아. 옛날에는 어땠다고 시연아? 야, 그거 먹을 바에는 집에서 김치찌개나 먹어. 네, 물질적인 거를 많이 강조했지만 요즘에는 인생관이라든지 선택과 관련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결론 비물질적인 부분이 점점 더 우세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문제 푸는 건 쉬웠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맞아 수아야. 문제 풀면서 이게 그러면 비물질이고 이게 물질이네. 그런 것까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은 전혀 없어요. 없지만 계속해서 얘기하는 특징을 찾아보면은 아마 빈칸 선지에서는 충분히 보기에서 다를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빈칸 2점짜리 문제였었거든요.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만 잘 해보면 되게 쉽고 우리한테 가까운 내용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소비라는 거 하나만 더 미안해 시연아. 물질적인 욕구가 끝난 건 아니야. 근데 비물질적인 욕구에 이런 표현 나왔지? A greater emphasis on 더 많은 강조를 두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끝났던 질문입니다.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요. 우리한테 익숙하게 보면은 쉬울 겁니다. 욜로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가 31번이었고요. 그 다음은 32번으로 가볼까요? 32번이 아마 역대급으로 제일 쉬울 거예요. 왜 쉬울 거냐면요. 여기 예시에서는 북미와 관련된 예시가 나오는데 다영아 이거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예시로 잡으면 더 쉬워요. 이게 뭐냐면 얘들아 노동을 공유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노동을 공유하는 시스템. 우리 시골이요 시골. 여러분 시골에서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꽤 살아봤었거든요. 누군가가 농사하잖아요. 그럼 다 같이 가서 도와줘요. 그리고 다른 집이 농사를 하면은 거기에도 다 같이 가서 도와주고 품앗이라고 하죠. 서로 도와주는 곳이 바로 시골이었었는데요. 만약에 시연아 우리 집이 그 사람을 안 도와줬다? 그러면 그 사람도 우리 안 도와줘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러한 것과 관련된 겁니다. 노동을 공유하는 집단에서의 사회적인 특징. 그게 바로 이 내용이고 아주 쉬워요. 쉽게 갑시다.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봅시다. In labor sharing groups 바로 나오네. 노동을 공유하는 집단들. 그러니까 이번엔 내가 가서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노동을 공유하는 집단들에서는 사람들이 기여합니다. 이거 원뜻으로 한번 가보자. 원뜻으로 사람들이 기여합니다. 노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한다. 뭔가 많이 이상하죠. 원래 contribute가 기여하다, 공헌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돌려볼까요? 노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하다. 돌리자. 노동을 제공하다. 아니면 얘들아 베풀다 라고 해도 괜찮겠지? 기여하다, 공헌하다 라는 게 제가 요거 두 번째 의미 조금 더 가까우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노동을 공유하는 집단들에서는 사람들이 제공해요. 노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해요. 당연한 거잖아, 다영아. 노동을 제공하는 거. 그게 노동을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on a regular basis or on an irregular basis.
어떨 때 노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냐면 규칙적인 기반으로 또는 불규칙적인 기반으로 노동을 제공한대요. 이게 뭔 소린가요? 즉 규칙적으로 노동을 베풀고 규칙적이지 않은 경우에서도 노동을 베푼다. 무슨 말인지 한 번 더 가자. seasonal agricultural work such as harvesting. 느낌 왔을까 이제? 계절과 관련된 농업의 일이야. 이를테면 추수 같은 거 있지 주혜야. 추수와 같이 계절과 관련된 농업적인 일. 그게 무슨 말이지? 추수할 때 규칙적으로 말을 돌리면은 정기적으로 라고 하면 어때요? 그때가 되면은 다들 모여서 노동을 서로 베풀잖아요. 수확하는 시기에. 그게 바로 계절적인 농업의 일과 관련해서 보자면 정기적으로 일을 공유할 때가 있고 또는 정기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사건 같은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면 위기의 순간과 같은 건데요. 뭐와 같은 거냐면 또 the need to rebuild the barn damaged the fire. 그런데 다시 건설해야 할 필요인데요. 무엇을 다시 만든대요? 어반, 헛간이죠? 헛간을 다시 만들 필요. 근데 헛간은 뭐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데요? by fire. 불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 타버린 헛간을 다시 만들 필요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도 뭐 정기적이지 않은 일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노동을 베푼다. 결론은 뭐야? 추수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일이 마저 수화야. 매달 10월에서 11월, 12월까지 정기적으로 그거는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정기적이지 않은 일도 있지? 돌리면은 다영아 갑작스러운 경우 불에 의해서 헛간이 다 타버렸으면은 그거 갑작스러운 경우에 나타난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때에도 노동을 제공합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Labor sharing groups are part of what has been called a modern economy since no one keeps formal records on how much any family puts in or takes out. 노동 공유 집단이라는 것들은 이러한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렇게 불리는 부분인데 무엇이라고 불리냐요? 도덕, 경제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말 또 어려워지기 시작한다. 그럼 돌려보자. 결론. 노동을 공유하는 집단은 무엇이라고 불린대요? 도덕적인 경제라고 불린다는 거야. 그냥 말이 도덕적인 경제라고 불리는 부분이다. 이게 말이 이상했죠? 근데 이게 왜 도덕적인 경제라고 불릴까요? 왜냐면요. 그 누구도 부정어 기록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기록물들을 적지 않아요. 뭐와 관련해서요? 얼마나 많은 어떤 가족이 쏟아 부었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족이 take out, 가져갔는지를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 경제라고 불린다. 여기도 말이 이상하네. 포인트 잡아드릴게요. 그 누구도 공식적인 기록을 받아 적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돌릴게 주의야. 얼마나 많은 노력을 돌리는 거야 일부러. 얼마나 많은 노력을 어떤 가족이 쏟아붓는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그 가족이 가져가는지 그런 거를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참 도덕적이고 올바른 경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농사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 도와줘요.
일단 이게 공유 집단이 맞지? 근데 혹시 우리 시연이나 수아 옆에서 이렇게 적고 있을 거야? 저 사람 일 대충 하네. 나 그럼 다음번에 그 사람 안 도와줄 거야. 저분이 진짜 일을 열심히 하시네. 그럼 다음번에 내가 진짜 열심히 도와드려야지. 이장님 봐라, 이장님 새참이나 드시고 우리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뭐야? 이장님이 부를 때 다음에 안 갈 거야. 글쎄요, 혹시 누가 이렇게 기록하나요? 아마 대한민국의 시골 경제 사회에서도 그런 거를 기록은 하진 않을 겁니다. 저 사람이, 저 가족이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저 가족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가져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기록하지 않을걸요? 그래서 이걸 노동이란다. 도덕적인 경제, 참 착한 경제다 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Instead, 그 대신에 accounting is socially regulated. 네, 아까 했던 말이에요. 여기서 accounting은 얘들아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정산하다라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정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규제가 되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부분은 저도 적어놨어요. accounting, 정산하는 것. 저도 이렇게 적어놨었거든요. 정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규제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정산은 사회적으로 규제된다? 뭔 소리지? 여기에서가 그렇게 나왔었지 나리나. 이거 기록 안 한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정산하지? 그게 무슨 말이야, 수아야? 누가 도와줬는지 어떻게 알고 저 사람을 어떻게 다음번에 도와주고 그런 거는 어떻게 알까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뒤에 나오는 내용도 똑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편하게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나 정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규제가 됩니다. 힌트는 요 친구였어요. socially, 사회적으로 규제가 된다. 무슨 말일까? The group has a sense of a moral community based on years of trust and sharing. 그 집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도덕적인 정신감. 도덕적인 정신감? 뭔가 좀 말이 이상하네. 도덕적인 공동체성. 이게 맞겠네요. 도덕적인 집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에 기반해서요? 수년간의 믿음과 수년간의 공유에 기반해서 도덕적인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수년 동안 서로 사회적으로 믿어왔다는 거 아닐까, 수야야? 왜냐면 수년 동안 서로 믿으면서 그리고 서로 사람들을 믿어가면서 자신의 일을 공유하면은 당연히 믿음이 쌓일 거고 더 도와주려는 마음도 생기지 않을까요? 도덕적인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수년간의 믿음과 공유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예시를 보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왔으면 조금 더 좋았었을 것 같은데 특정한 공동체에서 보자면 어디에? 북미의 특정한 공동체에서 보자면요. 노동을 공유하는 것은요. 입니다. 그게 뭔데요? 주요한 경제적 요소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연아? 노동을 공유하는 것은 경제적인 요소더라. 즉 노동을 공유하면서 서로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거. 돌려 말하자면 우리가 수확할 때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서 더 빨리 수확할 수 있었으니까 우리의 경제적인 성분은 증가하지 않을까요? 결론이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뒤에 나왔네. 여기에 있어서 주요한 경제적인 요소더라. 그렇지. 아까 소셜리라고 나왔었죠? 사회적인 응집, 사회적인 결합. 이게 되겠죠. 코헨션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서로 결합하는 경우에 있어서 주요한 경제적인 요소더라. 그럼 얘들아, 이 노동을 공유하는 거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서로 수년간 믿고 서로 수년간 공유한다면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끈끈해지지 않을까요? Social cohesion입니다. When a family needs a new barn or faces repair work that requires good labor,
a barn raised party is called. 실제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가족이 주애야 뭔가 필요로 할 때 새로운 헛간을 필요로 하거나 faces 마주하게 될 때 어떤 수리를 해야 되는구나. 수리의 일, 즉 뭔가 고쳐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그런데 그 고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관대 요구하는 건데요. 집단의 노동을 요구하는 수리하는 일을 마주하거나 헛간이 필요할 때. 그럼 이제 이게 뭔지 알겠어? 사회적으로 응집이 된다라는 거는 이제 서로가 모이겠네요.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기 위해서 모이겠다. 그래서 뒤에 urban raising party. 이게 파티가 실제 그 파티가 아닙니다. 어떤 모임이란 뜻이에요. 헛간을 만들고자 하는 모임이 is called. 불리게 됩니다. 그게 뭔 소리인데? 저기 김씨네가 헛간을 지어야 한다네. 근데 여러 사람들의 일손이 좀 필요한가 봐. 그럼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지 뭐. 네, 소셜 코헤이션이에요. 헛간을 만드는 모임이 요청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사회적인 응축 한번 봐볼까요? 많은 가족들이 나타나요. 왜? 돕기 위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성인 남성들은 제공하겠죠. 매뉴얼 레이버, 이게 뭐예요? 손으로 하는 수작업의 노동, 결론 손으로 하는 노동. 그게 뭔데? 직접 헛간 만드는 일 있죠? 힘쓰는 일을 제공하겠죠. 그리고 성인 여성들은 뭘 제공하겠습니까? 음식을 제공해요. for the event. 그 행사에 있어서 헛간을 짓는 경우에서 음식을 제공합니다. 나중에 when another family needs help, 그렇지. 만약에 나중에 또 다른 가족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때도 역시 무엇을 요청할까요? 똑같은 사람들을 부를 겁니다 하면서 끝납니다. 여기서 느낌이 왔으면 좋겠는데요. 뭐가 느낌이 왔으면 좋겠는 줄 알아요? 시연아 주혜야? 소셜 코헤이션이 느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으로 결합이 된다라는 거, 사회적으로 응집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정산을 하네요. 맞아요. 여러 사람들이 수년간의 공유와 믿음을 통해서 도덕적인 공동체성이 만들어졌으니까 김씨가 부르면 가고, 그리고 뭐 최씨가 부르면 안 가고, 이게 아니라 서로 결합했을 때 무엇인가가 만들어지고 또 다른 일손이 필요하게 되면은 똑같은 사람들이 가서 도와주는 것. 노동 집단의 특징, 노동 공유 집단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3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상을 여기서 잠깐 끊고